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친구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30년 동안 며느리를 미워했어. 정말 미워했어.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평소에 워낙 자상하시고 따뜻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며느리분과 정말 친하게 지내세요. 같이 쇼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손자 육아도 함께 하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들 신기해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30년 동안 미워했던 사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비단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갈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죠?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직접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갈등의 시작점. 이분을 김할머니라고 부를게요. 김할머니의 며느리 갈등은 아들이 결혼하던 날부터 시작됐어요. 결혼식 준비할 때부터 뭔가 안 맞으셨대요. 김할머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고 싶으셨는데 며느리는 요즘 스타일로 하고 싶어 했거든요.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을 하시면 며느리는 요즘은 이렇게 해요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죠. 결혼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음식 하나 만드는 것부터 아이 키우는 방식까지 모든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김할머니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건 미역국인데 며느리는 왜 계속 된장찌개만 끓이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는 왜 자꾸 간섭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큰 갈등이 된 거예요. 명절 때는 정말 힘드셨대요. 며느리가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안 와도 섭섭하고 가장 힘든 건 아들 때문이었다고 해요. 아들은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가족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됐어요. 겉으로는 별일 없는 것처럼 지냈지만 속으로는 서로 불편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김할머니에게 큰 깨달음이 왔어요. 손자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무서워해요. 그 순간 김할머니가 확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며느리를 무섭게 만들고 있었구나. 내가 변해야겠구나. 첫 번째 지혜 먼저 인정하기. 김할머니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먼저 인정하기였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잖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쉽거든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용기를 내셨어요. 어느 날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며느리야, 그동안 내가 너를 많이 힘들게 했구나. 미안해. 처음에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래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거든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어머니, 저도 잘못한 게 많아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해요. 그렇게 둘이서 한참을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사과하는 게 참 어려워요. 자존심도 상하고 체면도 구겨지는 것 같고. 하지만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는 걸 김할머니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김할머니가 하신 사과는 내가 다 잘못했다는 식의 사과가 아니었어요. 서로 힘들었다는 걸 인정하신 거죠. 그동안 우리 둘 다 힘들었지? 이제라도 서로 이해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니까 며느리도 마음을 열게 된 거예요. 사과 후에 김할머니가 하신 일이 있어요.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어떤 부분에서 너를 힘들게 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이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을 각오를 하고 물어보신 거거든요. 며느리가 차근차근 말씀드렸대요. 요리에 대한 지적, 아이 키우는 방식에 대한 간섭, 친정 식구들에 대한 서운한 말들. 김할머니는 끝까지 들으셨어요. 중간에 반박하지도 않으시고 화내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들으신 거예요. 그랬구나. 내가 몰랐네.
정말 미안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지혜의 경계선 존중하기. 두 번째 변화는 바로 경계선 존중하기였어요. 김할머니가 깨달으신 게 있어요. 아들이 결혼하면 이제 독립적인 가정을 꾸린 거라는 걸요. 그런데 자꾸 예전처럼 간섭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주고 있어? 애 기저귀는 왜 이 브랜드를 써? 이런 식으로 자꾸 참견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셨어요. 며느리가 하는 일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며느리가 아이에게 이유식 먹일 때 그건 너무 짜다, 이건 너무 싱겁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며느리가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기 어려우셨대요. 입에서 말이 나오려고 하면 꾹 참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참다 보니까 익숙해지시더래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하셨어요. 간섭하지 않으니까 며느리가 오히려 더 자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발적으로 조언을 구하니까 김할머니도 기분이 좋으시고 며느리도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관계가 훨씬 편해진 거죠. 김할머니가 정하신 원칙이 있어요.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며느리가 물어보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시지만 안 물어보면 그냥 지켜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손자 일에는 더 그래요. 손자가 다치거나 아프면 저절로 말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참으셨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며느리를 믿고 지켜보기만 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며느리가 김할머니를 더 신뢰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믿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김할머니가 며느리의 친정에 대해서도 존중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왜 친정에만 자꾸 가려고 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친정 부모님께도 안부 전해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세 번째 지혜의 새로운 관계 만들기. 세 번째 변화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새로운 관계 만들기였어요. 김할머니가 깨달으신 게 있어요. 며느리를 내 아들의 아내로만 보지 말고 하나의 독립적인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며느리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어느 날 며느리에게 물어보셨대요. 너는 뭘 할 때가 가장 즐거워? 며느리가 저는 옷 만드는 걸 좋아해요 라고 답하니까 김할머니가 그럼 나도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게 바느질 취미였어요. 며느리가 김할머니에게 바느질을 가르쳐드리고 김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옛날 바느질 기법을 알려주시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또 김할머니가 하신 일이 있어요. 며느리의 생일을 챙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며느리 생일에 별로 신경을 안 쓰셨는데 이제는 미리 준비하셔서 작은 선물도 드리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시고 며느리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30년 만에 시어머니한테 생일 축하를 받는 거잖아요. 김할머니 말씀이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자기 딸이 시집가서 시어머니한테 사랑받으면 얼마나 고마울지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달라지신 거예요. 그리고 김할머니가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있어요. 며느리 앞에서 절대 아들 자랑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이제는 안 하세요. 대신 며느리 이야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요즘 직장에서 힘든 일 없어? 아이들 때문에 많이 피곤하지? 이렇게 며느리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김할머니가 며느리 편을 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들이 집에서 좀 게을러지거나 며느리한테 짜증을 내면 야, 너 부인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좀 도와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아들이 깜짝 놀랐대요. 어머니가 왜 며느리 편을 들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편이 되어주시니까요. 놀라운 변화와 현재 모습. 그래서 1년 후에 이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변화는 명절이었어요.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서로 긴장하고 눈치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편해졌어요.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올해 추석에는 제가 뭘 준비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김할머니도 힘들면 안 해도 돼. 내가 다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며느리가 오히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명절 준비를 같이 해요. 김할머니가 전을 부치시면 며느리가 나물을 무치고 김할머니가 국을 끓이시면 며느리가 밥을 짓고 손발이 척척 맞아서 보는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자주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같이 시간을 보내세요. 쇼핑도 가고 카페도 가고 때로는 같이 여행도 가세요. 손자 육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육아 방식 때문에 갈등이 많았는데 이제는 서로 도우면서 해요. 김할머니가 손자를 봐주실 때도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하세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요. 며느리도 김할머니의 경험을 인정해요. 어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정말 신기해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김할머니 말씀이 며느리를 내 딸처럼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도 어머니가 진짜 제 엄마 같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부터 며느리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우리 아들 잘 돌봐줘서 고마워. 손자 예쁘게 키워줘서 고마워.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시면 며느리가 인정받는다고 느껴요. 그리고 며느리의 친정을 존중해 주세요. 친정 부모님은 건강하시지? 친정의 안부 전해드려라 이런 말들이 며느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며느리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시어머니의 옛날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어머니 젊었을 때는 어떠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시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세요. 그리고 가끔은 시어머니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아들 없이 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럼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완벽하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사람이고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자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김할머니가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갈등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서로를 알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달라져요. 30년의 갈등도 이렇게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먼저 한 걸음 내딛는 용기만 있으면 돼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관계, 고민이나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앞으로 이야기 주제로도 활용할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